개인적으로 제가 일본판 고지라 시리즈도 레전더리의 고질라 시리즈도 전부 좋아한다는 건 지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안노 히데아키의 신 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영화가 아무리 안노 히데아키의 자기 복제의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일단 괴수 영화가 주는 매력만큼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영화 고질라 대 콩을 보러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저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레전더리 몬스터버스의 첫 번째 고질라를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전율했었습니다. 1998년에 나왔던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고질라, 보통 가찔라라든지 질라라고 부르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 고질라가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가렛 에드워즈의 2014년판 고질라는 엄청난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일본판 고지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할리우드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스케일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 스컬 아일랜드는 평범했고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는 실망스러웠습니다. 2014년판 고질라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완성도와 위력을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퍼시픽 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1편의 완성도에 비해 퍼시픽 림 업라이징은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영화였죠. 하지만 고질라 대 콩을 보고 나서 바로 든 생각은 한 번 더 봐야겠는데? 였습니다. 각 장면들이 주는 임팩트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연출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거든요. 특히 전작에서 지적되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전부 다 해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질라 대 콩은 어떤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지요. 고질라 대 콩은 몬스터버스의 최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도호와의 계약 문제 때문에라도 이 이상의 시리즈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몬스터버스가 어떻게 되든 큰 관심은 없었지만 이번 영화를 보고는 아쉽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가 한 편만 더 보고 싶다는 인상을 주는데 성공했으니 말입니다. 고질라 대 콩은 성공적인 괴수 영화입니다. 괴수물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괴물들이 만화 영화처럼 싸우는 이런 판타지 재난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지루한 작품에 불과할 겁니다. 스토리 진행은 중구난방이고 인간들은 너무 멍청하고 괴물들이 싸우는 것만 지켜봐야 하는 뭐 이따위 영화가 다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허나 괴수물을 좋아하고 이런 장르의 영화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분들은 분명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고지라 시리즈나 몬스터버스의 고질라 시리즈의 팬이라면 손수건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니까요. 몬스터버스의 최종장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끝낸 영화 고질라 대 콩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글이더라도 그냥 보고 오시고, 이런 영화 질색이신 분들은 그냥 리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리뷰의 댓글을 보니 왜 고지라를 섞어서 쓰냐 혼란스럽다는 말이 있던데, 저는 일본의 오리지널 고지라나 그 시리즈를 언급할 때는 고지라라는 표현을, 미국판 고질라를 언급할 때는 고질라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거대 괴수. 많은 사람들은 거대 괴수의 매력을 잘 모릅니다. 거대 괴수의 멋짐도 잘 모르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거대한 괴물에 대한 공포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괴물은 곧 자연을 향한 우리 내면의 공포를 형상화한 것이고, 이는 킹콩과 같은 고전 영화 혹은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나오는 거대한 존재들, 일본 만화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거대한 거인들로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은유로서 괴수는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거대 괴수는 독특합니다. 1933년 킹콩의 성공 이후 일본에는 고지라가 나왔고,
고지라와 킹콩을 싸우게 하자는 아이디어는 이미 1962년판 킹콩 대 고지라에서 시도된 것입니다. 킹콩 대 고지라는 고지라 시리즈 역대 최고의 흥행을 했고, 이후 고지라 시리즈는 고지라가 상대 괴물들과 싸운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고지라의 상대 괴수들도 등장했죠.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서 나온 킹 기도라도 일본판 고지라의 오랜 상대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본 고지라를 바라보는 일본과 미국의 상반된 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54년에 첫 고지라가 나왔을 때 문학계에서는 미시마 유키오가, 영화계에서는 오지 야스지로가, 애니메이션에서는 데지카 오사무가 호평을 남겼습니다. 바다에서 나타나 일본을 공격하고 인간은 이 미중유의 공격에 대응해 싸운다는 이 이야기가 어떤 장엄함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노 히데아키는 신 고지라에서 원본 고지라가 지닌 살아 움직이는 재난으로서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몬스터버스의 고질라는 처음부터 싸움을 붙였습니다. 재난의 이미지나 상징적인 의미를 고찰하기보다는 고질라를 오락으로 소모하려는 것이 몬스터버스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관객은 그런 의도에 어울려 즐기기만 하면 될 뿐이죠. 고질라 대 콩은 스컬 아일랜드에서 일상을 보내는 콩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콩과 소통할 수 있는 소녀 지아는 일족이 모두 죽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원주민입니다. 콩의 덩치가 콩 스컬 아일랜드 때에 비해 4배로 성장했는데 이는 고질라와의 스펙 차이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죠. 이게 말이 되냐는 물음은 적절합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아쉽게도 이 영화를 즐기지는 못할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늘 그렇듯 고질라의 공격 소식입니다. 고질라는 에이펙스라는 기업의 공장을 골라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고질라의 공격은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서 큰 피해를 입은 인간들이지만 잘 복구했는지 잘 살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야 할 것 같군요. 어쨌든 몬스터버스의 고질라는 그간 인간들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간들도 고질라의 공격을 의아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에이펙스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에이펙스는 각종 기계,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는 버니는 에이펙스의 문제를 폭로하려 노력하죠. 에이펙스는 고질라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걸 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고질라를 막기 위해서 에이펙스가 주장하는 방식은 또 하나의 알파 타이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타이탄의 힘을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구의 중심에 있는 할로우 어스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할로우 어스에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거대한 타이탄들을 탄생시키는 힘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에이펙스의 회장인 월터와 세리자와 박사의 아들인 세리자와 렌이 네이선 린드를 찾습니다. 지구의 중심부가 비어있다는 지구 공동설과 관련된 주요 연구자죠. 그리고 이들은 할로우 어스를 찾기 위해 타이탄을 필요로 합니다. 지구에 남은 타이탄 중에서 고질라에게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타이탄, 바로 콩이죠. 에이펙스는 지아와 아일린을 설득해서 콩을 남극으로 데려갑니다. 설득의 방법은 집이었습니다. 콩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질라의 영역을 피해서 항해하던 함대는 마침내 고질라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거대한 수송선에 묶여있던 콩은 마침내 구속구를 풀고 고질라와 격투를 벌입니다. 예고편에서 나온 콩의 펀치가 바로 이 장면이죠. 하지만 바다에서의 싸움은 고질라에게 너무나 유리했고 결국 콩이 지쳐 쓰러지자 인간들은 패배 선언을 하고 고질라는 물러섭니다. 이후 콩은 결국 남극에서 할로우 어스를 찾고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신나게 움직입니다. 공격해오는 타이탄도 하나 찢어버리고 결국 조상들이 지내던 곳으로 돌아간 거죠. 그곳에서 콩은 조상들이 대대로 사용하던 도끼를 얻습니다. 도끼의 주위에는 마치 고질라의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문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는 그토록 원하던 에너지원을 얻는 거죠. 홍콩의 에이펙스 지하연구소에서는 사실 메카 고질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메카 고질라는 이미 거대한 스컬크롤러를 손쉽게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만 동력이 없었죠. 메카 고질라를 조종하기 위해 세리자와 렌이
벤이 전작에서 사망한 킹 기도라의 두개골을 이용해서 텔레파시로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질라는 바로 이 메카 고질라를 파괴하기 위해 에이펙스의 시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콩을 공격한 것도 콩이 고질라의 일을 방해할까봐 경고하기 위한 공격이었지 콩을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이펙스가 에너지원을 얻은 것을 감지한 고질라는 바닥으로 방사 열선을 쏘아 할로우 어스까지 구멍을 내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분노에서 올라온 콩과 2차전을 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토리입니다. 뒷부분은 콩과 고질라의 대결, 그리고 메카 고질라와의 대결이 이어집니다. 사실상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눈을 뗄 수 없는 시간이고 이 장면들은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최대의 단점은 거대 괴수들이 싸우고 있는데 인간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적은 1950년대에 나온 첫 번째 고질라 때부터 나왔던 지적인데 고치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작정하고 괴수들의 싸움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고질라 영화 사상 가장 치열하고 장엄한 전투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고질라와 콩의 싸움을 보면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각 괴수물의 팬이라면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상 콩의 열쇠가 분명하지만 저는 고질라가 패배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화의 진행에 있어서 첫 전투에서 콩이 사실상 진 것이니 2차전은 콩이 이길 수도 있겠다고 봤죠. 물론 콩은 엄청나게 선전했고 도끼를 활용해서 고질라에게 유효한 타격을 입히고 고질라를 다운시키기까지 합니다. 전투 장면의 묘사는 엄청났습니다. 빌딩 숲을 날아다니는 콩, 방사열선을 쏘는 고질라를 상대하는 전술적인 모습들이며 과거 킹콩 대 고질라에서 고질라의 입에 거대한 나무를 쑤셔 넣는 괴이한 장면을 오마주한 장면까지. 하지만 작정하고 덤비는 고질라에게는 결국 역부족이었고 힘을 잃고 쓰러진 채로 고질라에게 가슴을 밟히기까지 합니다. 승부가 명확하게 나는 순간인데 콩은 패배했음에도 공포를 느끼면서도 끝까지 고질라에게 반항하며 포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콩은 절대 숙이지 않는다는 컨셉을 지켜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콩의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애초에 스펙 차이가 좀 있죠. 콩의 패배에 슬퍼하는 인간들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 언제든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고질라와는 달리 콩은 인간의 친구라는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어진 메카 고질라와 고질라의 대결은 콩과 싸우느라 기력을 다 소진한 고질라의 일방적인 열쇠로 전개됩니다. 메카 고질라에게 고질라는 불쌍할 정도로 제압당하는데 완력, 전투력, 방사열선의 에너지 출력 등 모든 부분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질라가 콩과 싸우며 기력을 소진하지 않은 채 완전한 상태였다면 선전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메카 고질라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작의 킹 기도라보다도 강력한 상대일 수 있습니다. 이 메카 고질라는 인간의 기술력, 할로우 어스의 고대 에너지원, 외계 괴수인 킹 기도라의 정신이 합쳐진 최강의 적입니다. 고대의 에너지원이 오자 킹 기도라는 기다렸다는 듯 세리자와를 죽이고 자기가 직접 메카 고질라를 조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최종 보스는 메카 고질라를 조종하는 킹 기도라인 셈입니다. 이제껏 몬스터버스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집대성한 물건이기 때문에 강한 것도 당연합니다. 절망적일 정도의 상대 앞에서 고질라가 무너지는 것도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고질라가 처음으로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여주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합니다. 이후 인간의 도움으로 되살아난 콩이 고질라와 함께 호흡을 맞춰 싸우다가 힘이 빠진 고질라가 마지막으로 콩의 도끼에 방사열선의 에너지를 보태주고 콩이 대활약하며 메카 고질라를 파괴하는 장면은 콩 팬들의 마음도 위로하는 명장면입니다. 콩의 화려한 공격은 물론이고 메카 고질라의 목을 뽑아드는 장면도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괴수영화 팬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콩과 고질라의 싸움도 메카 고질라와의 마지막 대결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하나의 오락이라는 측면에서 고질라 대 콩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나와 공격하는 고질라의 모습이며 전작에 비해 회춘한 것 같은 움직임은 이미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서 옥시전 디스트로이어에 의해 한 번 사망
사망했고 이후 체내의 방사능을 잔뜩 축적한 데다 모스라의 희생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등 2번이나 죽음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버닝 고질라의 모습을 유지하기도 했기에 전작보다 더 강해지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특히 콩은 콩 스컬 아일랜드에서 이미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도끼를 쓰는 콩의 움직임도 개연성을 지니게 됩니다. 즉 그간 쌓인 서사를 잘 활용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오락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부분은 저 역시 아쉽습니다. 설명이 지나치게 부족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20분 정도를 삭제했다고 하는데 약간은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에이펙스가 어떻게 기도라의 머리를 얻게 된 것인지, 고질라는 왜 처음부터 홍콩의 기지를 공격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줘야 했어요. 기도라의 머리를 돈을 주고 샀다든지, 고질라가 메카 고질라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교란시키는 장치, 전작의 오르카와 같은 장치를 쓴다든지 같은 자잘한 설명들 말입니다. 배 위에서 거대 괴수가 균형을 유지하며 싸운다는 무리수나 기타 현실을 아예 무시하는 장면들도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영화의 핵심은 괴수들의 싸움이 그런 현실을 잊게 해주냐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괴수 영화의 팬으로서 중립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말이죠. 다만 저의 비판은 이 영화의 개연성, 설명 부족, 핍진성보다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바로 오락성에 치중하느라 고질라 영화 특유의 묵시록적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고질라와 메카 고질라, 콩의 싸움은 그야말로 인류의 운명을 건 싸움이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가볍게 그려졌어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서 봤던 처절하고 장엄하며 압도되는 느낌, 절망적인 느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락을 보는 것 같죠. 램페이지 같은 느낌도 나고요. 보다 비장하고 처절한 연출이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중반에 나온 할로우 어스 장면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구 공동설을 드러낸 영화들은 있었지만 이처럼 중력의 역전을 이용해서 장관을 펼쳐낸 영화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질라 대 콩은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시리즈를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괴수 영화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이나 9점을 줘도 좋았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오락성도 뛰어나고 괴수 영화로서의 완성도도 훌륭했지만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개연성과 스토리의 허점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걸 압도하는 액션도 존재하죠. 그런 면을 통합해서 생각했을 때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괴수 오락 영화로서는 정점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다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여전히 제게 몬스터버스 최고의 영화는 아직 고질라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ime to die. We're talking about somebody's life here. Ironically, this is not far from the truth.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It'll be one hell of a ride. 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comedy.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 You complete me. 이제 무슨 벽처럼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말이지. I just wanted you to know there'll be a piece of me in me always.